여순 사건 피해 접수가 한창인 가운데 여수 순천에 비해 광양은 피해 신고가 적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광양 지역도 피해 건수가 적지 않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줄어들었던 여수 지역 관광객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늘어나는 관광객 맞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어촌의 주변 환경을 해치는 빈집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물류 공급에 차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이틀간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042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여수에서 2,393명, 순천에서 2,214명, 광양 937명, 고흥에서 330명이 신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 오후 4시까지 여수에서 2,400명, 순천에서 1,562명, 광양에서 930명, 고흥에서 27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전남 동부권에서 최근 일주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는 5,150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1,000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감염 취약계층에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모두 3만여 명으로 어린이집 원생과 종사자 9천여 명과 노인 복지시설 이용자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 임산부도 의료기관의 확인서나 초음파 사진 등을 제시하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자가진단 키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순 사건 당시 여수 순천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광양 지역에서는 정작 피해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습니다. 지리산 빨치산의 근거지였던 백운산 일원이 중심이 돼 한국전쟁으로까지 연결됐던 이념적 갈등이 깊은 상처로 아직까지 남아 정작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948년 10월 19일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국방경비대 14연대가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봉기하면서 발생한 여순 사건. 여순 사건으로 민간인 등 만여 명이 숨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6월 말 여순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피해 조사가 시작됐지만 유독 광양 지역에서는 피해 신고가 저조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피해 신고가 모두 500여 건이 접수됐고 여수 160여 건, 순천 100여 건에 이르고 있지만 유독 광양만 19건에 그치고 있는 겁니다. 광양 여순 사건 시민연대는 여순 사건으로 촉발된 극렬한 이념적 갈등이 빨치산 전남 도당의 근거지가 된 백운산 일원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으로까지 장기간 이어지면서 갈등의 골이 유독 깊게 자리 잡은 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독 광양 지역에서만 그동안 유족회 활동이 자리 잡지 못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것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증언 체력 같은 경우도 사실 힘들고요. 지금 사실조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확실하게 나서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역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그때 있었던 상처들이 치유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역적 분위기 속에서 광양시도 이제 여순 사건이 더 이상 가슴속 깊이 묻어야 할 아픈 기억이 아닌 진상규명을 통해 치유해야 할 우리 역사의 한 단면임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시작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광양 지역의 여순 사건 전문가를 양성하고 찾아가는 여순 사건 바로 알기 사업, 여순 유적지 현황 조사 등 문화 교육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 광양에서 개최될 여순 사건 위령제 전에 위령탑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피해가 많이 봤지만은 또 특별하게 위령시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령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건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도어 예산을 확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편성을 해서 이제 용역을 곧 들어갑니다. 그래서 용역도 추진하고요. 한국 현대사의 비극 여순 사건.
가슴속 깊이 묻어둬야만 했던 오랜 아픈 기억들을 털어내고 화해와 치유를 위한 의미 있는 활동들이 이제 광양 지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광주와 전남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출 대금 결제가 지연되거나 물류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전인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이후 세계 각국이 러시아 무역, 금융 제재에 동참하면서 국내 수출입 기업들의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직간접 교역을 하고 있는 광주 전남 업체 가운데서도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업들은 대금 결제가 지연, 중단되거나 물류 공급 차질, 국제 금융 리스크 확대로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기화가 될 경우에 수출입 제재라던가 거래가 이제 위축되는 부분들, 향후 유가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좀 우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는 도내 중소기업과 농수축산, 운수업 등 6개 분야에 668억 원을 투입하는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직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 물류 비용과 수출 보험료를 확대 지원하고 기업마다 3억 원의 특례 보증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유가 상승과 사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어가에는 면세유 유류비 인상액 일부와 사료 구매 대금을 지원하고 버스업계에도 재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도민들과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유관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기업은 물론 지역 경제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포스코를 향한 지역과의 상생 촉구 목소리가 광양 지역 내에서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 상생협력협의회와 광양참여연대는 지난 18일 포스코의 지역 상생협력을 촉구하는 범시민 릴레이 운동에 들어가 어제 정연복 시장 등 광양시가 참여한 데 이어 오늘 진수화 의장 등 광양시 의회가 동참했습니다. 포스코 지역 상생 협력 촉구 범시민 릴레이 운동은 앞으로 광양시 의회가 지정한 광양시 상공인 협의회와 광양시 여성단체 협의회가 이어받고 순차적으로 관내 80여 개 시민 사회단체를 거쳐 시민 릴레이 순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연복 광양시장을 둘러싼 채용 비리 의혹 관련해 경찰이 정 시장의 동생 A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수사 2대는 A씨가 시청 공무직에 채용시켜주겠다며 교회 지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오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A씨의 알선 수재 혐의와 정 시장과의 연관성을 수사해왔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급감했던 여수 지역의 관광객 수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당장 올봄 행락철부터 관광객들이 크게 늘 것으로 보고 새롭고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확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박람회 이후 낭만적인 밤바다로 이어지는 관광 러시는 지난 2019년 여수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2020년에 870만까지 급감했고 다행히 지난해에는 977만 명으로 다시 12%가 늘었습니다. 전국적인 일상 회복 움직임에 국내 여행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올 들어서도 최근까지 작년에 비해서 14%가량 늘었고 앞으로 본격적인 관광 시즌이 시작되면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쪽으로는 처음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깨끗하고 좀 낭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도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요. 네, 앞으로 굉장히 발전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네, 너무 좋았습니다. 현재 관광객이 많은 곳은 엑스포 해양공원과 해상 케이블카, 오동도, 향일암 등인데 여수시는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화양반도를 중심으로 고흥과 돌산으로 이어지는 연륙연도교 주변 개발입니다.
조발도와 적금도 전망 공원에 이어 오는 2025년까지 88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개도 테마 관광지가 조성되고 연륙연도교 주변에는 스카이워크와 전망대 등이 갖춰집니다. 여수 백리길, 섬성길 등 아름다운 섬과 바다를 활용한 관광장 개발과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명 연암 수군 테마 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만들도록. 또 한편으로는 여순 사건 유적지 탐방과 함께 조명연합군 테마 관광자원을 개발해 대표적인 다크 투어리즘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까지는 글로벌 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완료해 급변하는 관광 트렌드에 대처한다는 구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볼거리가 풍성하고 안전한 여수 관광이 새로운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전남 동부권은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인 가운데 포근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 지역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오늘보다 2도가량 떨어지겠습니다. 여수 6에서 13도, 순천과 광양 5에서 14도, 고흥4에서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광주는 5에서 13도, 목포는 4에서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남해서부 해상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고 낮 기온도 점차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인구 감소와 노령화로 농어촌은 물론 도시에도 빈집이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을 해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데요. 전라남도에서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지붕이 주저앉고 수풀이 무성하게 자라는 등 마치 폐허를 방불케 합니다. 이처럼 오랫동안 방치되는 빈집들이 전남 지역에만 2만여 호에 달하면서 사회적, 환경적인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빈집 실태 조사와 관리 등에 대한 각 시군의 관심과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 오랜 골칫거리였던 빈집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전라남도가 제시했습니다. 시군별 빈집 실태를 조사해 건물 상태별로 등급을 분류하고 철거와 활용 가능 여부를 구분했습니다. 각 시군에서는 예산과 인력이 다 이렇게 아주 열악한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다 보니까 빈집 정책이 제대로 추진이 못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전남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빈집은 전체 44%인 8,700여 호. 전라남도는 이를 고쳐서 귀농 귀촌인에 빌려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지역 빈집은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부터 지원되는 지역 소멸 대응 기금도 여기에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또 전남 지역 빈집 정보와 활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빈집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이 공유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면 우리 도에 있는 빈집이 그냥 빈집으로 방치가 되는 게 아니라 좋은 자산으로 활용되지 않을까. 한편 도내 빈집의 40%가량인 9천여 호가 1급 발암물질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슬레이트 지붕 철거 문제는 전라남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빈집 종합관리 대책의 선결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에 위치한 전라남도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이 미래형 체험시설로 최근 리모델링됐습니다. 오늘 리모델링 축하 행사를 개최한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유아교육진흥원의 체험시설을 VR 등 미래형 디지털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개편된 새 공간에서 도내 어린이들을 위한 유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광양시 도촌포구에 정각 중이던 선박에서 불이 나 4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박 2척과 바지선이 일부 소실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희귀병으로 투병 중인 광양시 이모 팀장을 돕기 위한 지역대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원의 희망찾기 운동추진위원회는 광양 지역 산림휴양 분야의 발전에 기여해온 광양시 이모 팀장이 원인 불명의 불치병으로 어렵게 투병 중이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각계에서 전체 580여 건, 6,300여만 원의 성금이 모였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다음 달 4일까지 모금 활동을 이어나간 뒤 다음 달 5일 최종 모금액 전액을 이 팀장 측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지난해 100억 원이 넘는 종합부동산세를 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실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공대는 지난해 종부세 100억 6,300만 원과 재산세 17억 3,600만 원을 냈습니다.